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BS 수특 수완에 나온 수필과 희곡 시나리오 출제될 수 있는 1순위 작품을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나올 수 있는 작품에 주목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시간 전략상 가장 유리하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자, EBS 수필 희곡 시나리오. 자, 출제 1순위 이것만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고전시가 고소설, 현대소설까지 진행을 했었죠. 자, 수필은 단독으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희곡 시나리오는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희곡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그 장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디테일한 상황 파악을 측정하는 데는 희곡 시나리오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갈수록 희곡 시나리오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자, EBS 수특하고 수완을 총정리합니다. 자, 먼저 수특. 우리의 눈길을 끄는 먼저 수필로 치자면 신영복의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요 수필하고요. 또 하나의 유력한 수필을 꼽는다면은 수능 완성에 나온 나이테와 자전거라는 김훈의 수필입니다. 신영복 선생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문체라든가 내용이 상당히 우리 현대의 문명을 살아가는 또 억압적인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한국인들에게 지성적인 글의 대표로 꼽히죠. 이 글에서도 당신이 나무를 사랑하는 까닭에서도 나무와 같은 어떤 지조와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변치 않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담은 수필이거든요. 꼭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김훈의 나이테와 자전거라는 수필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이미 김훈의 작품으로는 칼의 노래라고 하는 이순신의 내적 고뇌를 담은 장편 소설이 이번에 EBS에 나왔고요. 수필로도 나이테와 자전거, 이 수필은 자전거 여행이라는 긴 그 수필 책 속에 들어있는 단편인데 소설은 아니고요. 수필인데 굉장히 그 문체와 그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출제 1위입니다. 수필로는. 그래서 2년 전에도 자전거 여행이라는 EBS 교재에도 수록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6편, 9편 기출에 출제는 안 됐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이분의 작품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테와 자전거라는 수필은 굉장히 내용상으로도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시라는 말씀을 지금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그 나이테라고 하는 속성이 이렇게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이렇게 쭉 그야말로 태를 이루며 모양으로 생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나이테의 어떤 생태를 통해서 젊은 세대와 구세대와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수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테의 안쪽에 있는 부분은 고요와 적막과 무의의 세계인데 생장을 거의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삶으로 치자면 뭐예요? 늙은 세대죠. 구세대죠. 그리고 바깥에 한창 힘을 뻗어나가는 바깥의 부분은 이제 막 성장하는 신세대와 젊음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깥에 있는 부분들은 이 안쪽의 중심부, 그 말없는 이제 성장을 멈췄다고도 볼 수 있는 이 중심부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이테의 생태를 통해서 안쪽과 그 안쪽
그렇죠? 후방이죠. 그리고 바깥쪽, 전방이죠. 이 전방과 후방의 말 없는 그 조화 속에서 삶은 생성과 소멸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나이테를 통해서 인간 사회의 조화로 신구 세대의 조화를 강조한 수필인데 참으로 문체와 내용이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강추하고요. 반드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전 수필로는 최재공의 유관악산기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 서울대학교 뒤에 관악산을 기행한 수필인데 임금에 대한 충성의 마음도 담고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일야 구도하기가 최고 중요합니다. 일야 구도하기. 그리고 내용도 좋고요. 그래서 박지원의 일야 구도하기는 꼭 보셔야 됩니다. 9번이나 하룻밤에 강을 건넜던 이유는 감각이 현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그 세계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기도 하고 마음의 고요와 평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감각적 세계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호영의 책상락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은 화장실에서 배설을 할 때다. 이런 수필이고요. 이익의 할개전은 눈먼 닭이 그 새끼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통제와 간섭보다는 말 없는 보살핌, 이러한 인간 세계의 교육이 어떠해야 함을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 암시를 주고 있는 교훈적인 작품이죠. 그 다음에 상녀는 과부에 대한 야담인데 뭐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신영복하고 김훈의 수필이 제일 중요하다. 이 두 편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곡 시나리오의 출제 1순위는 수특에 나온 작품으로는 김우진의 산돼지 이거 1위. 그 다음에 이강백의 결혼 요거 꼭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먼저 봐야 될 것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죠. 산돼지 중요하고요. 이강백의 결혼 이거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유치진의 한강은 흐른다. 이 세 작품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유치진의 한강은 흐른다. 물론 유치진의 그 또 다른 희곡이 있는데 수특의 소라는 작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온 희곡 시나리오 작가는 유치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유치진의 소는 이미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한강을 흐른다라는 작품이 1위입니다. 왜냐하면 유치진은 현대 희곡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희곡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시로도 시인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희곡 시나리오 작가기도 한데 내용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왜 주목을 해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이범선의 오발탄이라는 작품 기억나십니까? 철호와 영호의 형제간의 갈등을 보여주면서 6.25 직후에 혼란되고 어려운 시대에 그 가족 갈등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죠. 원래는 단편 소설인데 이범선의 유영목의 영화 감독이 오발탄이라는 작품을 영화화해서 흥행을 하기도 했었죠. 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25 동란 직후에 한 가정에 남편은 직후에 북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정혜라는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신우이가 정말 남편을 북으로 끌려가게 했던 그 철이라는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우이가 그 철이라는 사람하고 사귀는 과정에서 펼쳐지는 가족 갈등인데요. 이 속에서 전후의 그 꿈과 사랑과 좌절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혼란된 사회상을 가정을 배경으로 펼쳐나간 드라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 점을 먼저 강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특의 희곡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인형극으로 꼭두각시노로 양반에 대한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 내용이 중심이고요. 봉산탈춤은 황해도 봉산지방에서 탈춤으로 공연을 했던 민속극인데 역시 양반
허랑한 양반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이 중심을 이루고 있거든요. 뭐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희곡 송영의 호신술도 나와 있는데 일제치하의 그 반민족적인 세력들이 그 우리 민중들과 어떤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가를 좀 해학적으로 그린 희곡인데 참고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작품도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정원이라는 인물이 다림이라는 여주인공과 사랑을 하게 되면서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 그 안타까움 이걸 형상화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출제 희박하고요. EBS는 자꾸 나오는데 거의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작품은 이 작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강백은 우리 현대 희곡의 거의 그 절대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수능에도 얼마 전에 느낌 극락 같은이라는 희곡 시나리오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생각나세요? 이강백의 작품이에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 파수꾼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아주 주옥 같은 작품을 많이 썼는데 이 결혼이라는 작품이 이번에 희곡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셔야 되고요. 6평에는 한번 나왔습니다. 기출은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인간 사회의 어떤 순수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라는 것은 어떤 가치와 한계가 있는지를 철저히 파고 들어간 작품이다. 이렇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에서는 현경의 그 소설인데 변방의 우짓는 새, 제주도 그 민중들의 항쟁, 억울하게 경찰들에 의해서 희생이 됐던 그 제주 민중들의 항쟁 사건을 다룬 것인데 시나리오는 이재수의 난이라는 작품으로 다시 각색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유력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구평에서는 이런 작품들이 눈길을 끌고 단 하나 제가 제일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유치진의 한강 흐른다 이거하고요. 김우진의 산돼지 요거 중요합니다. 20년대 사실주의 희곡인데 김우진은 우리 희곡사에서 그 선구자적인 존재예요. 그 산돼지라고 하는 것은 그 남주인공 그 최은봉이라고 하는 꿈과 야망을 지닌 마을의 어떤 청년인데 마을의 기금을 유용했다는 그 불신임을 받고 좌절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출생의 비밀을 모르면서 체주사 댁에서 성장을 해 나가는데 나중에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죠. 자기의 친엄마라고 믿고 있는 엄마가 아니고 자기 친여동생이라고 믿고 있는 영순이가 자기 여동생이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최주사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아내한테 내 딸 영순이를 내 친구의 아들인 최원방하고 결혼시켜라. 왜냐면 최원봉의 아빠가 동학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서 더욱 절망에 빠지는데 최원봉이 좋아했던 정순이라는 여자는 또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일본 유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20년대 일제치하의 한 명의 그 지식인, 저돌적인 성격을 지닌 이 지식인의 꿈과 좌절의 드라마를 과거와 현재의 장면 교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진의 산돼지 꼭 보시고요. 이강백의 결혼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유치진의 한강 흐른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나리오 집념은 허준의 일대기를 그린 허준의 그 민중들에 대한 병을 고치는 데에 대한 의사의 사명과 그 참다운 의사로서의 그 면모 이런 것들이 잘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이것도 작품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깽이라는 것은 거의 나오기는 희망합니다. 멕시코에 끌려갔던 조선인들의 그 희생 이걸 그린 작품인데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함세덕의 희곡 무의도 기행이라는 거 있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함세덕의 산허굴이라는 작품이 한번 기출에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작가예요.
그래서 무의도 기흥은 인천 무의도에서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배 타고 나가서 고기잡이 하다가 죽은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것인데, 이 속에 특이하게 서술자인 내가 나와요. 나는 그 아이를 가르쳤던 담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찰자 입장에서 그 한 소년이 어떻게 가난했고, 어떻게 타기 싫은 배를 타고 나가서 어떻게 죽었던가의 그 가난의 섬 주민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예, 이거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자, 수필 중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신영복의 수필하고 김훈의 나이테와 자전거가 최고 중요하다. 그리고 고전 수필로는 일야 구도하기가 박지원이 최고 중요하다. 그리고 시곡 시나리오에서는 수특의 김우진의 산돼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강백의 결혼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능 완성에서는 함세덕의 무의도 기행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유치진의 한강을 흐른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 속에 그 속에 출제가 됩니다. 그 작품들의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시면 분명히 성공을 할 겁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수능 수특하고 수능 완성에 통틀어서 현대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